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아직 2025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2사 2호 시즌이 막을 내렸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상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25년 느바판에서 일어난 놀라운 5가지 일들을 정리 차원에서 한번 꾸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역대급 트레이드였죠. 바로 루카 돈치치와 AD의 초대형 빅딜이었습니다. 2월 3일에 터진 삼각 트레이드였고요.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2029년 레이커스의 1라운드 픽을 받는 대가로 레이커스에게 루카 돈치치, 막시 클리바, 마키프 모리스를 내주는 어마어마한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유타 재즈가 제3의 팀으로 참가를 해서 젤런 후드 시피노를 레이커스로부터 그리고 2025년 클리퍼스 2라운드 혹은 댈러스 2025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삼각 딜이 터졌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 요일로 일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딜이 터지고 나서 정말 제가 불이 나게 저희 스튜디오로 왔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믿기지 않는 트레이드였어요.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에 뽑힌 1999년생 선수를 한창 전도 유망한 나이에 내보내는 그런 딜을 단행했으니 모두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샴즈의 계정이 해킹당했다. 이거는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들이 초반에 나왔을 정도인데 정말 놀라운 딜이었습니다. 자, AD는 댈러스에서 총 9경기를 뛰었습니다. 이것도 참 거짓말처럼 댈러스 데뷔전에서 완전히 경기를 폭격하고 그리고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죠. 9경기 평균 29.6분을 뛰었습니다.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4.4어시스트. 레이커스 시절 때보다는 기록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부상 이후에 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드골과 3점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건강을 되찾은 AD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죠. 아직까지는 3, 4년은 더 최정상급 기량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치치는 레이커스에서 28경기를 뛰었습니다. 35.1분 뛰면서 28.2득점, 8.1리바운드, 7.5어시스트, 1.6 스틸. 본인의 스탯9은 충분히 지켜냈죠. 야투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돈치치가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고 그리고 또 급작스럽게 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옮겼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클래스는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댈러스는 서부 컨퍼런스 최종 10위로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플레인 토너먼트 첫 경기는 잡아냈지만 8번 시드 결정전에서는 패했습니다. 하지만 8번 시드 결정전에 패했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1순위 픽을 거머쥐는 쿠퍼 플래그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고요. LA 레이커스는 돈치치를 영입하고 나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50승 32패 아주 준수한 성적을 내면서 그 힘들다는 서부 컨퍼런스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자, 하지만 빅맨의 부재, 수비 약화가 겹치면서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 팀볼브즈에게 1대4로 광탈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끝난 2025년 파이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오랜만에 파이널에 진출한 두 팀의 희비가 제대로 엇갈렸습니다. OKC는 13년 만에 NBA 파이널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인디애나는 무려 2000년 이후 25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자, OKC부터 살펴보면 68승 14패로 역대급 시즌을 보냈습니다. 단연 30개 팀 가운데 승률 1위였고요. 그리고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68승, 여기에 플레이오프 16승까지 합치면 84승인데 이게 역대 3위 기록이에요. 1위가 88승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2015-16 시즌. 하지만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올 시즌의 OKC는 시카고 불스 이후로 84승을 넘어서면서 우승을 달성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정규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 MVP, 또 파이널 MVP까지 각종 트로피를 모조리 독식했습니다. 자, 반면 인디애나 4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죠. 자,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매 시리즈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본인들이 페이버릿으로 바꾸면서 뒤집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클러치 능력과 함께 역전의 명수로도 등극했었죠. 1라운드도 마찬가지, 2라운드, 또 컨퍼런스 결승, 또 파이널의 1차전, 진짜 믿기지 않는 그런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정신이 가장 돋보인 팀이 인디애나였고요. 파이널에서 OKC에게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말 아쉽게 패했지만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자, OKC는 공격 레이팅 3위, 수비 레이팅 1위, 그리고 페이스 6위,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팀이었고요. 인디애나는 OKC에게 무려 18경기 차로 뒤진 채 파이널에서 맞붙었습니다만 18승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대등한 싸움을 펼쳤죠. 공격 레이팅 9위, 수비 레이팅 13위니까 전체적인 뭐 이런 지표 자체가 OKC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 승부까지 끌고 갔고요. 페이스는 OKC 다음이었죠. 전체 7위. 그래서 이 양 팀의 공통점을 보면 참 재미있는 농구를 하면서도 페이스도 빠르면서도 또 젊음과 뭐 신구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불균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OKC와 인디애나의 이 파이널이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경기 내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또 어두운 면도 있었죠. 이번 시즌 특히나 2025년 들어서 부상이 너무너무 잦았습니다. 부상 소식의 빈도도 지나치게 높았고요. 일단 아킬레스건 파열은 NBA 역대 최다였습니다. 무려 8명이 아킬레스건이 끊기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 제이슨 테이텀, 데미안 릴라드, 이 3명은 공교롭게 백넘버도 0번이죠. 거기다가 디존테 머레이, 시즌 초반에 아쉽게도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고요. 드루 스미스, 그리고 아이지아 잭슨, 인디애나 선수죠. 제임스 와이즈먼, 인디애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지아 잭슨, 그 다음에 제임스 와이즈먼, 타이리스 할리버튼, 인디애나 선수만 3명이 아킬레스건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의 루키였던 데이런 홈즈도 아예 한 게임도 뛰지 못하고 결국 아킬레스건이 끊기는 부상 때문에 루키 시즌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8명은 역대 최다니까 참 이게 씁쓸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특히나 할리버튼은 이번 시즌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파이널 7차전, 그것도 3점 3개 넣고 곧바로 아킬레스건이 끊기는 바람에 2025-26 시즌 때도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빡빡한 리그 일정. 이거는 뭐 82경기 체제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마도 축소될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 페이스 푸시, 템포 푸시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경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선수들이 누벼야 될 총 거리도 늘어나고 그만큼의 가속과 감속도 많아질 테고요. 계속해서 나의 몸에 피로가 쌓이는 거죠. 이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구와 성능이 오히려 향상된 부분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쪽의 부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농구와의 접지 능력, 그러니까 바닥과 닿는 그 면이 농구와의 성능 가운데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잘 달리고 잘 서죠. 브레이크 역할도 하면서 악셀레이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접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방향 전환도 많고 요즘에는 가감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하체 쪽에서도 가장 몸무게 하중을 많이 받는 종아리 아래쪽이 결국에는 크게 과부하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많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아킬레스건이 진짜 심심하면 끊기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아킬레스건이 끊겨서 굉장히 뭐 부활을 잘한 사례로 도미니크 윌킨스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듀란트, 클레이 탐슨, 올 시즌만 8명이니까 과거에 비해서 가장 부상의 빈도가 높아진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고 종아리이고 이게 농구와 성능의 지나친 향상에 따른 하체 부담 증가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4년 파리올림픽 멤버들이 또 부상 후유증을 좀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텀과 할리버튼. 그러니까 파리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DNP가 있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쇼케이스도 5게임이나 치렀죠. 근데 그 5게임을 서로 다른 3개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일단 모여서 트레이닝 캠프 열고 그 다음에 시범 경기 펼치고 또 유럽 전역을 가서 또 중동 갔다가 유럽 갔다가 또 최종 입성지인 파리 갔다가 이런 1년의 과정 자체가 선수들에게 엄청난 피로도를 준다는 거죠. 할리버튼이 시즌 도중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내가 시즌 준비를 많이 못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테이텀과 할리버튼은 다음 시즌 날리게 됐고요. 조엘 엠비드는 워낙 부상이 많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선수지만 올림픽 다녀왔고 그리고 이번 시즌 때 겨우 19경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 또 뭐 케빈 듀란트, 할러데이 뭐 정상적인 선수 많았죠. 데릭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2명 로스터 가운데 2명의 시즌 아웃, 1명의 20경기 출전 이하라면 또 쉽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과 또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겠지만 유독 이번 시즌 때 부상이 잦았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저는 슈퍼팀들과 다이너스티, 왕조 팀들이 사라진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일단 슈퍼팀 결성을 통해서 리그를 지배하려 했던 예전의 풍토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에 진출하고 나서 더 이상 슈퍼팀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슈퍼팀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를 했었죠. 슈퍼스타들이 노쇠화했습니다. 1980년대생 선수들이 전부 다 정점에서 내려왔거나 은퇴했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캡 규정 변화 때문에 이제 슈퍼팀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처럼 조 레이커 구단주가 다 사와, 사치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퍼스트 에이프런 제도가 생기고 세컨드 에이프런이 생기면서 징벌적 사치세가 부과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구단은 앞으로 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NBA 사무국이 페널티도 부과하고 사치세를 낼 수 있는 그 징벌적인 금액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슈퍼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슈퍼팀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 파이널 때 OKC와 인디애나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OKC는 직접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홈그랜, 제이덥, 그리고 또 뭐 루돌트도 마찬가지고. 루돌트는 뭐 드래프트는 아니고 직접 뽑아서 직접 주워와서 키운 선수죠. 물론 길저스 알렉산더는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OKC가 마치 길저스 알렉산더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서 잘 키웠던 것처럼 인디애나도 마찬가지죠. 마일스 터너 정도 제외하면 주요 선수들 전부 다 외부에서 저연차 때 다 데려왔습니다. 할리버튼, 에런 니스미스, 오비 토핀 이런 선수들은 전부 다 연차가 낮을 때 인디애나가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마치 프랜차이즈 스타의 느낌이 나듯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앤드루 네마드처럼 또 직접 뽑아서 2라운드 1순위로 뽑아서 잘 성장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드래프트로 좋은 선수를 뽑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를 보는 눈, 안목, 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 등이 있어야겠죠. 혹은 인디애나처럼 적절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슈퍼팀을 결성하는 것보다. 정리를 하자면 구단 수뇌부의 역량이 지금 현대농구에서는 또 이 셀러리캡 제도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연건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걸 OKC와 인디애나가 보여줬죠. 자, 슈퍼팀 타이틀을 달고 우승을 한 마지막 사례는 2018년의 골든스테이트였습니다.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2016년 여름에 그 이듬해에 73승을 달성했던 골든스테이트가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죠. 그러면서 그 팀은 슈퍼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2차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제가 왕조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바뀐 규정, 그 다음에 슈퍼팀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매 시즌 새로운 챔피언과 도전자가 나온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2019년 이후에 현재 NBA는 7년 동안 서로 다른 7개 팀이 챔피언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6개 팀이 우승했던 1970년대 기록을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NBA 80년이 다 돼가는 역사 가운데 7년 동안 서로 다른 7개 팀이 우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투백 우승 역시 2018년에 골든스테이트였어요. 슈퍼팀이었죠. 73승 팀에 듀란트가 와서 17년, 18년 파이널에서 8승을 거두는 동안 딱 한 번 졌습니다. 네, 완벽한 슈퍼팀 우승이었죠. 그리고 백투백 우승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우승으로. 그래서 왕조 구축은커녕 2연패조차 어려워진 상황이고 저는 이번 시즌에 OKC와 인디애나가 슈퍼팀의 종말을 저는 공식적으로 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라진 슈퍼팀들과 왕조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르커듀 시대가 점으로 간다. 사실상 우승만 놓고 보자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몇 년간 NBA를 호령했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쇠화가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배력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여전히 높은 볼륨과 효율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수비력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어느덧 23년 차가 됐습니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스테픈 커리 기록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지난 시즌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만 기복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버틀러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냉정히 봤을 때 우승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우승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 본인이 내고 있는 기록, 그러니까 숫자와 전체적인 지배력의 간극이 굉장히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록만큼 경기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전이맨이 됐죠. 계속 팀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슈퍼스타가 없는 건 아니죠. 우선 앤서니 에드워즈 충분한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네소타의 팀 성적과 운영도 훌륭합니다. 특히나 팀 코넬리 단장을
미네소타에 앉힌 이후에 굉장히 미네소타의 뭐 일처리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나이는 창창하고요.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공수겸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고 인성과 아주 훌륭한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전성기에 놓여있죠. 1998년생이기 때문에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올 시즌 우승을 또 차지했고 충분히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 빅마켓 슈퍼스타죠. 그리고 1999년생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또 고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돈치치를 깨어나게 만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터 웬반야마도 있습니다. 신인류 유형의 빅맨이고요. 단 한 번도 NBA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없었습니다. 포르징기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공수겸장, 양수겸장이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계속해서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또 수급하면서 팀 성적이 이제 높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 시즌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릅 커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의 출연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025년 상반기 느바판에서 일어난 놀라운 5가지 일들을 그냥 제 멋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5년 어떤 일들이 또 기억에 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고요. 15만까지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구독을 안 하고 보셔도 되지만 구독을 또 꽉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